내 반려동물 행복하게 키우기 오늘 댕댕 클리닉에서 김지연 수의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네. 정말 아까 저는 그 멘트를 하시는 거 보고서 네. 손이 약간 오그라들었어요. 어떤 멘트?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은 굉장히 마음도 아름답고 그렇죠. 착하지 않으신 분이 없고 막 정말 급 칭찬을 막 그럼요. 해주시더라고요. 수의사님을 보면 우리 반려묘와 반려견들이 다 따라갈 것 같아요. 그냥. 아, 그 감사합니다. 유머를 보고. 네,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많이 칭찬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네. 오는 건 하나도 없어. 받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있죠. 있었나요? 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화요일 날마다. 예, 예. 저 윤서 선생님 근데 진심이시- 예, 많이 듣고 정말로. 있어요. 예. 저희 김지연 수의사님이 진짜 처음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섭외를 할 때 네. 라라랜드 정말 팬이시고 진짜 자주 들으신다고 하시면서 네.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아. 정말 찐팬이신 게 패널분들 요일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오. 네. 진짜 근데 인사치레 얘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팬이라고 하신 게 네. 오늘 두 분의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두 분의 아.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네. 코박사와 수박사. 수박사는 좀 그런가요? 수의사 박사님 수박사잖아요. 댕박사, 수박사. 수박사. 네. 저는 이박사. 이박사. 좋습니다. 네네. 오늘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동물 행복하게 키우기 댕댕 클리닉 오늘 또 김지연 수의사님 오셨는데 반려동물들 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름철 건강 뭐 펄스 오브 줄라이 때 지켜야 할 점들 요즘 계절과 상황에 딱 맞는 지침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저희에게 네. 그 댕댕이 상식을 알려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사실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이제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를 입양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생각하면 보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게 보면 이제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사료를 사거나 그쵸. 아니면 뭐 밥그릇, 물그릇 이렇게 예쁜 맞아요. 집을 꾸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반려동물들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를 낳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진짜 신생아 때 예방 접종 정말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그렇죠. 저는 그 네.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고 맞아요. 노란색으로 된 거. 막 맞아요. 도장 찍어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한국 나갈 때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한국 나갈 때 미리 그 맞은 예방 접종 리스트를 다 이렇게 뽑아서 주더라고요. 네네. 한국에 예를 아프면 보여주라고. 그렇죠. 거의 뭐 너무 많이 너무 많고 또 네. 딱딱 그 시기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강아지도 그래서, 그래요. 예, 저희 반려동물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람은 한번 그렇게 예방접종 맞고 난 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그렇게 많이 안 안 맞죠. 맞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반려동물들은 예방접종을 맞고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오, 똑같은 백신을 계속 반복해서 네. 맞죠. 그렇습니다. 반복을 하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예방접종의 면역이 한 번에 딱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1년마다 아. 다시 리핏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면역성을 더 키워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오, 네. 좋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반려동물 뭐 입양하고 그랬을 때 처음에 그런 꼭 필수적인 그런 네. 필수적인 그 예방 예방 접종하네요. 접종 네. 꼭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반려동물이 꼭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과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네요. 우리 노쌤은 그래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직접 저도. 강아지를 네, 저도 키우시니까 몇 저도 살이에요? 진돗개. 예, 2007년생이니까 지금 7살이네요. 너무 멋있겠다. 막 네. 용맹스럽고 늠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집에서 막 도망가요. 문 열어놓으면 밖으로 도망가고 찾으러 가느라고 아주. 아 진짜로요? 네. 집 나가 그 말로만 듣던 집 나가는 강아지. 네, 근데 이제 7살 되니까 이제 좀 줄어들고 이제 안 나가요. 네. 이제 좀 컸다. 네, 이거군요. 사람 됐어요. 아 정말로. 아, 개가 사람 되면 안 되죠. 개 됐어요, 개. 아니 근데 그렇게 노쌤도 초반에는 예, 다 맞췄어요. 다 맞췄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예방 접종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는 기본으로 꼭 맞춰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견주로서. 네.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다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방 접종은 맞아야 된다. 네. 하지만 병원에 직접 가시게 되면 무슨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맞아요. 얼만큼 맞아야 되는지, 헷갈려요.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모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 주인으로서 이제 우리 아이 처음에 태어났거나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데려갔는데 뭐라고 이걸 또 맞추라고요? 저 예를 들어 뭐 인플루엔자 또 맞으라고요? 이 병원에서 혹시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끔 계세요. 정말 네, 그쵸. 네. 왜냐면 지난번에 맞았잖아요.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정확한 수 있기 이제 그 정보를 네. 모르시는 보호자님들은 그럴 수 있고요. 맞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강아지나 고아이가 이제 엄마로부터 태어나면 모체로부터 면역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생후 6주가 지나면 그 면역이 없어져요. 아이랑 비슷하네요. 그 시기에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음. 또 그 시기가 질병이 노출되기 쉽고 바이러스성 질병이 노출이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때 예방 접종을 실시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우선 예방 접종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4종 종합 예방 접종이라는 게 있어요. 4종. 사종. 네, 그래서 대표적인 필수적인 거죠, 이건. 필수적인 거. 네네. 네, 그래서 홍역, 그다음에 간염, 파보바이러스, 그다음에 파라인플루엔자, 기관지염 이렇게 4종 DHPPL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필수 예방 접종이고요. 이거는 꼭 필수다. 네. 네 가지. 그 외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장염, 그다음에 케넬코프, 그다음에 광견병도 필수죠. 이것도 예, 맞아야죠.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 또 한 2년 사이에 개 독감이라고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 요- 독감이요? 예. 오. 그래서 캐나인 인플루엔자라고 해가지고 개 독감도 많이 맞추시는 게 좋아요. 네. 개 독감도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4종 종합 4종 백신 개홍역, 그다음에 간염, 파보바이러스성 장염, 기관지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하나하나 좀 부연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개홍역 첫 번째 개홍역부터 네, 그 알려주세요. 홍역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요. 더군다나 뇌 쪽으로 가서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90%의 폐사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요. 치료 방법이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거의 치료 방법이 없고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치료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90% 병원에 가서, 이상이고 늦은- 뭐 이제 증상으로는 막 40도 이상의 고열, 그러니까 103도, 104도, 105도 이상의 그런 고열, 막 밥을 증상이, 안 먹고 네. 체중이 감퇴되고 그다음에 기침, 막 콧물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갑자기 막 밥을 안 먹고 기침을 하면서 막 열이 막 난다. 그럼 병원에 꼭 데리고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와, 네. 근데 무서운 게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신 경우에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게 또 네. 진짜 이런 게 걸렸을 때 치료비가 또 더 들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네. 않죠.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홍역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신경 증상에 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후유증이 남아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무섭네요. 예방 접종이 있으니까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는 이제 입양했을 때 미리 이 개홍역 같은 거 맞추면은 네. 그래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종합 4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한 샷에 네 개가 다 샷에 네 개가 들어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일타쌍 4피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좋아요. 필수 예방 접종의 하나에 그래서 이 오, 홍역이 하나만 들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역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염이라는 게 있는데 간염도 이제 폐사율은 조금 낮긴 하지만 이제 예방 접종을 안 한 아이들은 직접적인 접촉, 이런 병에 걸린 아이들의 접촉이나 의해서 아니면 오염된 환경, 음식물 이런 거에 의해서 올라오는데요. 발열이 있고 식욕부진, 요것도 이제 구토설사, 피하 부종, 그다음에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필수 접종이에요. 전염성 그다음에- 감염이요. 예. 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가 이제 세 번째 이 파보바이러스예요. 이거 뭐예요? 요거는 정말 저희가 많이 봐요. 어. 이제 앞에 말씀드린 홍역이나 간염은 조금 드문데 네. 파보바이러스는 정말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특히 어린 강아지들을 입양해서 며칠 동안 이제 예쁘잖아요. 그럼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뭐 골프장에도 데리고 다니시고 막 데리고 예. 다니시는데요. 분신처럼. 네, 근데 갑자기 애가 막 구토를 하고 어느 날 피살사를 하고 아이고. 밥도 안 먹고 막 시들시들 아니면 거의 쓰러져서 와요. 그럼 저희가 파보 테스트를 이제 변 테스트로 하게 되는데 피컬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뭐 파지티브 네티브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걸리게 되면 거의 50% 이상의 폐사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네요. 굉장히 치료가 오래 걸려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탈수도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파보는 작은 강아지가 더 심하게 치명적이에요. 아 작을수록 네, 큰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면역이 이미 면역 더 체계가 있지만 네. 작은 아이들은 조그만 탈수돼도 굉장히 여러 장기에 타격이 많기 때문에 버거워하죠. 네, 요 파보 장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파보 바이러스성 장염이에요. 네, 피설사가 나는 장염입니다. 네. 사람도 장염 걸리면 정말 아프잖아요. 막 그렇죠. 배가 진짜 찢어질 것 같고 네. 너무 아픈데 이거는 특히나 우리 강아지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생명과도 네,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많이들 보고 특히 여름철에 많이 생겨요. 여름철에. 여름에 좀 음식도 상한 거 이렇게 네.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작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시는 이제 보호자님들에게 예방 접종이 다 끝나기 전에는 산책을 시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산책 나가서 다른 개와 아이에 또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장염에 걸린 아이의 분변을 먹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걸려요. 큰일 나죠. 쉽게 걸리네요, 이렇게 보면. 쉽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접종을 할 때 한 번으로는 면역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접종을 3주 간격으로 4번에서 5번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네, 주사를요? 그렇게 돼야지만 면역이 딱 성립이 돼서 안전하게 밖에 나가더라도 이런 거에 옮기지 않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견주분들 계시면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파보 바이러스성 장염 예방 주사를 병원에서 뭐 3번이나 맞으라고 한다, 뭐 4번 맞으라고 한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의심이 드신다면 이거는 꼭 맞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4번 정도요. 네, 4번 맞는데 3주 간격으로. 3주 간격으로. 만약에 어떤 분들 그러면서 1차, 2차 맞고 안 맞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면역이 생기다 말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간염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 간염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맞아야지 컴플리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4차까지 맞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가 놓치면 또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막 이상한 거 아니야만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의심이 많으신 분들의 이 병원 괜찮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정말 동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이 파보 바이러스성 장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3주 간격으로 4번을 꼭 접종시키라. 기본 중에 기본. 굉장히 흔해요.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폐사율이 진짜 높다라고 하니까 3주 간격으로 꼭 4번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 파라 인플루엔자 이거는 호흡기성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기관지예요. 네, 기관지에 심각한 이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요 4가지가 필수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한 샷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원샷 4킬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4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4차까지 맞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이 한 주사를 4차까지. 그렇죠. 한 샷이니까 3주 간격으로. 4차를 맞아요. 그래야지만 면역이 딱 성립이 돼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물론 맞춰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크면은 이제 그 소아과에 간다 하면은 그 주사 맞을 거 알고 들어가자부터 우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겁을 먹고 정말로 이제 막 우는 애들이 있어. 또 주사 맞을 거 알고. 강아지들은 어때요? 주사 잘 맞나요? 강아지들은 워낙에 바늘이 조그매요. 그래서 아기들은 아픔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별로 이제 그렇게 뭐 아프하거나 울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성견이 돼서 오잖아요. 이제 1년, 2년, 3년째가 오면은 그때서 알죠. 이제 맞는구나. 그러니까 눈치가 이제 생기니까. 그때는 조금 무서워해요. 근데 아기 때들은 잘 몰라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노쌤 강아지 어때요? 덜덜덜 떨더라고요 처음에. 마음 아파라. 올려놓잖아요. 저기 테이블 큰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올려놓자마자 덜덜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보호자님께 안고 계시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에 딱 안고 계시면 저희가 엉덩이 부분에 가가지고 살짝 주사를 놓습니다. 또 두려움에 떨어서 혹시 아플까봐. 맞아요. 좋습니다. 지금 4가지 종합 4종 기본적인 예방 접종 4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또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중요한 거 광견병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광견병은 맞아야 된다. 맞아야 거죠. 이 광견병 주사를 혹시 안 맞은 강아지예요? 근데 그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한테 옮겨줄 수 있는 거죠. 옮겨줄 큰일 수도 나는 있고, 거죠, 예. 이제. 그리고 예. 좀 이렇게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그렇죠. 광견병 주사는 법적으로 꼭 마치게 돼 있어요. 아, 법적으로요? 그리고 광견병 주사를 맞게 되면 증명서를 병원에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진짜 그리고- 필수 중에 필수네요. 네. 그럼요. 근데 광견병은 나이가 4months가 돼야 맞을 수 있어요. 아. 너무 어렸을 때는 못 맞고 네네네. 이제 세모 4개월. 4개월 네. 맞고 그다음에 1년 있다 맞고 그다음에 3년씩 한 번씩 맞아요. 광견병은. 몇 번 맞는군요.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네. 다른 예방 접종은 1년에 한 번씩.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강아지 산책하러 나갔는데 나의 개가 아니라 다른 개가 뭐 이렇게 물었다. 네, 뭐 그렇죠. 해서 그런 경우가 뭐 있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 뭐 연예인과 관련된 뉴스였는데 광견병 그러니까 개한테 물리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 그거 들었어요. 그쵸. 네, 네. 정말 그래서 거의 뭐 한국 사회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맞아요. 물려가지고. 아시죠. 예, 예.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연예인에 관련된 뉴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된 거지. 예.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많아요. 저 미국에서도 그쵸 개 물리는 그쵸 그런 물리거나 사고 뭐, 아니면은 예. 이제 산책시키다가 다른 애가 쫓아와서 무는 경우. 맞아요. 그래서 개 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물어보죠. 그럼 물린 애가 광견병을 맞았습니까? 뭐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개가 물릴 수도 있고 또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게 뭐 증명할 수 있는 네, 요건들. 맞았으니까. 네. 예, 좋습니다. 광견병 주사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것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그 코로나가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있는 이제 코로나 장염이에요. 이제 아. 피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장염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맞춰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케네코프 그다음에 이제 그 개 독감 예방 접종이 있는데 둘 다 이런 호흡기성 전염을 일으키고 폐렴까지 일으키고 또 노견이나 이런 면역이 약한 아이들은 폐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네. 맞추는 거죠. 네. 우리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왜 9월, 10월 되면 플루샷 시즌이 오잖아요. 네, 오죠. 강아지들도 그럴까요? 예, 개 독감도 1년에 한 번씩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 번 오셔서 예방접종 시작을 하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이게 문자로 나가요. 이제 맞을 때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시고 오시면 돼요. 저희 라라님들 중에서도 네. 그 고양이 그 묘주들이 많으세요. 네. 고양이 그쵸.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혹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고양이도 백신을 맞아야 돼요. 아, 고양이도요? 근데 고양이는 좀 틀린 게 이 아이가 저는 이제 고양이가 오면은 물어봐요. 인도에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는 고양이입니까? 아니면 인도어 아웃도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약간 길고양이처럼요? 예, 그러니까 이 애가 낮에는 바깥 네네. 놀다가 밤에는 집에서 자고 이렇게 인도어 아웃도어 고양인지 네. 아니면 집안에만 집안에서만, 있는 고양인지 그래서 그래서 백신이 틀려져요. 네. 그래서 집안에만 있는 고양이는 뭐 이제 백신 우리가 말하는 거는 FVRCP라고 하는 백신인데 바이러스성 비기관지염 예방을 하는 백신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광견병 요 두 가지만 맞으시면 돼요. 고양이는 생각보다 조금 더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네. 그렇지만 얘도 3주 간격으로 3번 맞으셔야 되고요. 3번. 3번. 네. 고양이는 3번. 오, 네, FVRCP 강아지는 4번, 고양이는 세 3번. 번. 3주 간격으로. 이게 다르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인도어 아웃도 바깥에도 출입하고 그런 고양이라고 하면요, 이제 맞아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늘어나요. 고양이 백혈병 백신하고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백신인데 고양이 에이즈 백신이라고도 하죠. 그게 뭐예요? 고양이 에이즈 백신? 고양이 에이즈라고 하면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 똑같아요.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면역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도 에이즈가 걸린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에이즈 때문에 아니고 면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아기 고양이를 많이 길거리에서 주워오거나 입양해서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기 그 집안에 다른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하면 반드시 고양이를 집안에 들이기 전에 병원에 그렇죠.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맞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렇죠. 너무 예뻐서 그렇죠. 길가에 막 네. 우유도 주고 막 이런 접시 같은 데다가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얘 주인이 없는 것 같네 해서 집에 데려오시는 네. 분들이 그리고 계시고 길고양이 그래서 때문에 집고양이가 옮을 병에 수도 그렇죠. 있어요. 병에 네.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피 검사로 한 20분이면은 이제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백혈병이 있는지 이런
에이즈 질병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있으면 입양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도 옮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꼭 하시고 수의사 건강검진을 받으신 다음에 입양하시고 집안에서 같이 기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 길고양이 같은 경우 만약에 집으로 데려오시는 그런 경우를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그 요즘에 그 입양하는 센터 있잖아요. 맞아요, 어도프션 맞아요. 센터. 그래서 강아지나 쉘터, 뭐, 예. 쉘터에서 이제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뭐 가끔 이제 주기적으로 가셨는데 너무 정말 눈에 밟히는 그 아이가 있어서 데려오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게 정식 절차를 받아서 데려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그 아이들은 뭐 생후 뭐 몇 개월이 지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혹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또 여부를 몇 살인지도 모르고 네, 그죠? 네. 예.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우선은 다시 한번 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한 또 번 더. 예. 오히려 그 더 맞는 거는 문제가 네, 더 안 맞는 되나요? 거는 오히려 면역이 더 쌓이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얘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얘 이제 질병 히스토리라든가 뭐 항체 이런 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쉘터에서 이제 입양한 아이들은 저희는 이제 피 검사를 하시게 되면 얘 이제 히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 정도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한번 하시면 건강하게 다행히 건강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다행히 네. 피 검사를 하면은 그러네요. 알 수 있군요. 우리 노쌤은 척추 신경 전문이시잖아요. 네네. 뭐 강아지와 관련된 이런 아 강아지를 교정하는 전문 카이로프랙터들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네. 정말 예, 말도 교정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예, 와 근데 그 강아지나 동물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교정 가만히 있죠. 예, 가만히 있더라고요. 있죠. 저도 예. 유튜브에서 어머, 봤는데 어머, 어머.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거는 따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이제 라이선스를 받은 후에 이제 다른 교육을 다른 받아서 분야에서, 예, 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선스까지는 아니고 뭐 네. 퍼미시나 그런 뭐 이런 것 것들을 같아요. 받아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이제 동물들을 교정하는. 혹시 집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강아지, 우리 개. 저는 그냥 귀엽다고 이렇게 만져주는 저의 사랑이 교정이라고. 아니 근데 강아지나 그 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필요한 척추가 경우는 있죠. 뭐예요? 다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가 혹시 예. 약간 휘거나 동물들도 다 척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척추를 교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요추 부분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 또 고관절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리 이제 그 저기 무릎 관절에도 네, 문제가 네, 생기고 네, 맞아요. 인대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강아지, 고양이도 교정을 가능. 예, 고양이도 척추 교정 가능해요? 척추 교정을 하죠. 예. 오. 척추를 가지고 있는 척추 동물들은 다 교정이 가능합니다. 딱 이렇게 받고 나면은 시원하다 막 예, 이렇게. 생선 같은 건 안 돼요. 네, 피시 안 되고요. 좋습니다. 자, 언제쯤 맞추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아까 6주부터 예, 생후 6주부터 이제 3주 간격으로 이제 맞추시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아마 그 스케줄 잡아드릴 거예요.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3주 간격을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게 3주 아까 놓치셨다가 말짱 도루묵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네. 달 지나면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예. 다시 맞아야 돼요. 그럼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생이고 또 주인들은 비용 또 나가고 그렇죠. 하니까 네. 3주 간격으로 꼭 뭐 알람 같은 거 해놓은 다음에 네. 3주 그래서 간격으로. 그 어렸을 때 딱 그 시기에 딱 백신을 딱 성립을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견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니까 예, 건강하게 이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좋아요. 최선의 그 치료법은 예방이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진리죠, 진리. 네. 아니 그리고 예방 접종 왜 우리 어른들도 플루샷 맞고 온 날은 샤워하지 말아라 아세요 혹시? 좀 이렇게 노곤해지죠 몸이. 그러니까 아니면 더 아플 수도 있고. 예. 플루샷 맞은 날은 뭐 목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도 목욕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네, 고양이들은 이제 어떨까요? 가끔씩 전화 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이가 몸을 좀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근육통이 있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피하러 놓지만 아무튼 좀 따끔하거나 이렇게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가끔씩 이제 백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얼굴이 막 갑자기 땡땡 붓는다거나 토를 한다거나 열이 막 나거나 두드러기 아니면 아나필락시스라 해가지고 막 잇몸이 막 검붉은색이 된다. 숨을 가쁘게 쉰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렇죠. 이머전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예방 접종의 어떤 후유증인가요? 부작용? 아니요, 그건 이제 그 개체마다 틀려요. 근데 같은 예방 접종을 놔도 얘가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고 없어요. 그래서 한 5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주사 뭐 플루샷 같은 거 맞으면은 정말 그 막
열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들도 그때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건 체질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한 번 그렇게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 그렇지만 알러지 있다고 예방접종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전에 프리 인젝션을 줘요. 알러지 반응을 안 나게. 그래서 그 인젝션을 먼저 주고 한 30분 기다렸다가 예방접종을 주면 알러지 반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오, 좋습니다. 섬세하시네요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아, 저희 네. 그래서 메이커 레코드 다 맡길 수 떠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저기 케이진. 케이진? 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왜냐 그러면 우리가 저희 아들이 그 딸이 캐리스, 그다음에 둘째가 케이든, 셋째가 케일러, 다 케이 진돗개 그래서 케이진. 이름 너무 좋은데요. 네, 이쁘네요, 케이진. 네, 케이진. 우리 6살인가 7살. 7살. 7살의 케이진. 네. 나중에 한번 꼭 데려가 보세요. 그러니까요. 시니어 나이로 접어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아이인데. 네. 우리 케이진이 집에서는 정말 말 안 들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지연 만나시- 수의사님을 그렇죠. 보면은 이제 갑자기 막 꼬리를 내리고.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말을 정말 잘 들을 수도 그럴 있어. 것 같아요. 우리 수의사님의 마법으로. 네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들이 꼭 맞아야 되는 기본적인 예방 접종, 기본 중에 기본 예방 접종을 알려드렸는데 흔히 종합 4종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그러니까 광견병, 그렇죠. 개홍역, 개홍역, 그리고 파보바이러스성 장염, 파라인플루엔자 기관지염, 간염. 간염, 전염성 간염. 예, 이걸 원샷으로 그냥 네. 해결할 수 있다는. 네. 3주간 4번. 4번 맞는 네네. 거. 예, 그리고 그런데 고양이는 조금 그거보다는 간단해요. 예, 고양이는 인도어, 아웃도어에 따라서 네. 틀리고. 네. 그리고 고양이는 3번 맞으면 되고요. 네. 꼭 키우시는 분들 혹시 입양 또는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LA시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네.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 제한 수를 늘린다고 해요. 원래 3마리였는데 이게 4마리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 제한 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있어요. 한국에서 네.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 많이 키우죠. 아시죠? 예. 네, 엄마 정말 많이 키우면 수십 마리 예. 키우시는 분 봤어요. 와. 수십 마리 이거 뭐 진짜- 그리고 와.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연예인은 뭐 고영욱 씨라고 이렇게 있는데 한 10마리인가? 정말 많이 키웠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막 그런 집 분들 안에 있었어요. 들어가면 거의 뭐 정말 무슨 강아지 여기는 농장이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근데 이거 제가 또 미국에서도 근데 4-5마리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전문적인 산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도그워커? 그래. 예, 도그워커. 도그워커예요. 도그워커. 제한인지 주인이 몰랐어요, 바쁘면 저도.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모분들이 이제 해주시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직업적으로 하시는 근데 분 원래가 미국 내에는 가구당 반려견 제한 수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네. 아니 저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거 그러니까 3마리에서 4마리로 늘리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한 마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런 이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동물 보호소 과밀화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과밀한 좀 심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3마리에서 4마리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4마리 이상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키울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LA에서는 4마리 이상을 키우면 이제 안 LA 에서는.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뭐 가정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약간 브리더의 약간 그런 퍼밋 같은 게 아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몇 마리씩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녀를 또 낳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입양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거죠. 그 강아지가 또 새끼를 낳고 하면 예. 네. 마음 아프지만 막 보내야죠. 뭐 보내던가 입양 왜냐면 보내던가. 너무 많이 태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벌어지는 강아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맞아요. 쉘터가 너무 꽉 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법을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 혹시 강아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아까 노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씨 정말 착하신 분들 네. 정말 천사 같으신 분들 네. 혹시 이거는 꼭 LA 살고 계시면은 알고 계셔야 4마리까지만
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네 마리까지만. 거. 안타깝게도 5마리부터는 안 돼요. 안 된다. 보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보내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정말 강아지와 고양이에 있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오래오래 우리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댕댕 클리닉의 김지연 수의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세요. 뵐게요. 네.